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추구하는 세력 사이에서 또 한 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한 인물을 거론해야 될 텐데요. 그 인물이 바로 돈초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돈초프는 우크라이나 파시즘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겪어보니 강한 민족만 살아남더라. 그리고 전 세계는 약육강식의 정글과도 같아. 그리고 더 많이 분노하고 더 많이 증오하고 더 많이 민족적 광신을 가져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필수 불가결한 자질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 씨도 느끼겠지만 이게 그 당시에 뭐와 비슷하겠습니까? 이제 어떤 민족 우월성 쪽으로 가거나 예. 내가 다른 국가들 어느 정도 말살시키고 다른 민족들 말살시켜야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뭐 히틀러하고 별 다름이 없죠. 그 1920년대 30년대에 이 파시즘이 그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특히 이제 돈초프라고 하는 인물에게서 체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초프가 우크라이나 독립의 그 한 줄기를, 한 흐름을 파시즘 쪽으로 이끌고 갔고요. 그리고 그 물줄기 속에서 성장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스테판 반데라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스테판 반데라는 일단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려면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이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1939년에 드디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전 유럽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게 되고요. 1941년에 나치 독일이 소비에트 연방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치 독일의 군대가 소련에서 연전연승, 달리 말하면 소비에트 연방의 군대인 붉은 군대는 연전연패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소련에서 기세가 독일로 넘어왔을 텐데 그렇죠. 반데라하고 독일하고 싸우게 되는 건가요? 스테판 반데라는 처음에는 주적을, 그러니까 예. 가장 첫 번째 적이 바로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독일에게 협력하면은 소비에트 연방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적은 소비에트 연방인데 소비에트 예. 연방의 적은 나치 독일이니 나치 독일은 우리의 친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기회라고 생각했구나. 예, 그래서 나치 독일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진주할 때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되고요. 그래서 스테판 반데라는 기회를 들어서 1941년 6월에 우크라이나 국민정부를 선포합니다. 정부를 세우고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나치 독일에 협력했고요. 우크라이나의 그 서부에서는 그 폴란드의 지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폴란드인, 정확히 말하면 폴란드계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그 폴란드계 주민들도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단, 즉 그 스테판 반데라를 추종하는 세력의 핍박 대상, 학살 대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봉기군이 불렀던 군가의 가사를 보면요. 폴란드 놈들을 죽여라. 모스크바의 빨갱이 유대인 놈들을 죽여라. 이런 식의 증오감을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이 공포심을 가지게 된 폴란드계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대규모로 도망치는 사건도 있었고 제때 도망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죠. 보통 10만 명 내지 15만 명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 뭐 그 끔찍한 정말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방식으로 스테판 반데라 주의자들이 폴란드계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어떤 일까지 있게 되냐면 살다 보면 우크라이나인 남자하고 폴란드 여성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 수가 있는데 이때 스테판 반데라 주의자들이 와서 우크라이나인 남편에게 너희 부인과 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강요를 하게 되고 도저히 그런 행위에 따를 수 없는 우크라이나 남편을 너는 민족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하면서 죽이게 되는 이런 비극까지 일어나게 되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가족인데. 그러니까요.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1943년에 또한 어떤 일까지 있냐면요. 우크라이나인으로 편성된 나치 무장 친위대, 바펜 SS 부대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히틀러는 순수 독일인, 순수 아리아인으로만
무장 친위대 부대를 만들었었는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병력 소모가 심해서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 그 우크라이나인 그 무장 친위대 부대 할리치나는 1943년에 그 전투에 투입하게 되죠. 당연히 누구랑 싸우겠습니까? 소련군과 싸우게 되는데 이 소련군의 상당수가 또 우크라이나인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크라이나인 민족끼리도. 나치 친위대 부대와 불군대 소속된 소련군에 소속된 우크라이나의 청년들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또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아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전쟁이 막바지 이르면서 독일이 폐색이 짙어지니까 독일인조차도 이제는 못 이긴다 싶어서 전선을 이탈하고 탈영을 하는 상황이 빚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치 독일에 충성을 하면서 끝까지 무기를 놓지 않고 소련군과 연합군과 싸웠던 부대가 바로 요 우크라이나인 나치 친위대 부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했으면 예. 이제 전쟁에 이제 나섰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나 그런 것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이분들 다 처벌을 받았습니까? 예. 그 상당히 그 민감하고 예민한 그 문제일 텐데요. 사실 그 전범 재판에 회부돼야 될 네. 상황인데 책임 물어야죠. 예.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인 나치 무장 친위대 부대 할리치나 부대의 그 군인들이 원래 소련군으로 만약에 그 인도가 되면은 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텐데 그렇게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소련군이 아닌 영국군으로 항복을 하게 되고 그쪽으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8,000명 가량의 그 할리치나 부대가 영국으로 이송되었고요. 그 영국으로 이송된 부대의 상당수가 한 6,000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캐나다와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른바 신분 세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인종 학살을 저지른 전쟁 범죄자가 아니라 소비에트 현방에 맞서 싸운 자유의 투사다라고 스스로를 내세우면서 우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소련과 미국이 대치하는 냉전 체제가 그 진행이 되는데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투사라고 하는 이미지가 상당히 그 미국과 서방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유시한 서방 세력이 요 그 우크라이나인 전범 전쟁 범죄자들을 처단하기보다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신분 세탁을 허용하고 어떤 경우 캐나다라든지 미국에 정착한 일부 전범들은 그쪽 그 정치계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계층 상승을 하고요. 심지어는 대학 총장까지 한 사람도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고. 아니 마땅한 벌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 고위 계층으로 올라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와. 그만큼 20세기 후반기의 냉전 상황이 상당히 뭐랄까 정치적으로 볼 때 비정한 측면이 있고요.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어느 순간에는 어떤 선과학의 판단 내지는 도덕적 판단을 무디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 스테판 반데라에 대한 예, 평가가 예,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안에서는 민족주의자라는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예, 제3의 시각으로 보면 예, 학살자고 전범이고 예, 이렇게 되잖아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 반데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그러네요. 있습니까? 예, 정말로 민감한 문제일 텐데요. 친러시아 성향이 강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이 스테판 반데라를 전쟁 범죄자라고 네오나치의 어떤 그 뭐랄까요 선구자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우크라이나 서부에서는 전쟁 범죄자가 아니다. 민족의 영웅이다. 그래서 그 우리 우크라이나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투사이고 우리나라를 세운 어떤 그런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상반된 그 평가를 내리고 있죠. 이것이 우크라이나 정치계에 반영이 돼서 어떤 정치 세력이 집권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2010년에 친서방 정책을 펼치는 유센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그 최고 권력자였었는데, 그러니까 이 유센코 대통령이 반데라에게 최고 훈장을 추서한 거예요. 국가의 영예를 이제 그 바친 건데, 그 이듬해에 새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친러시아적인 성향을 지닌 그 야누코비치 대통령이었는데요.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이 훈장 추서를 취소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서 2018년에 우크라이나 의회가
취소됐던 훈장을 다시 우크라이나의 그 독립의 아버지인 스테판 반데라에게 수여하겠다고는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죠. 그리고 2018년 다음에 대통령이 된 분이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도자인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푸냐면 스테판 반데라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위인이다. 단 훈장을 수여하지는 않겠다. 이런 식으로 절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 교수님 그 전에 예를 들면 훈장 수여했을 때마다 예. 폴란드에서 엄청 막 반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약간 굉장히 예. 항의하고 두 나라 간에도 어떤 갈등 요소가 될 텐데 예. 이때는 어땠을까요? 폴란드 측에서. 그 스테판 반데라에게 국가 영웅 칭호를 주는 훈장을 주었을 때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나라가 첫 번째가 폴란드, 두 번째가 이스라엘. 러시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스라엘입니다. 상당히 그 주변 국가들에게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죠. 뭔가 약간 일본에서 지도자들이 야스쿠니 예. 거기 갈 때마다 어쨌거나 중국하고 한국에서도 이제 그 반발 있는 것처럼 약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예.